사라진 밤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형사 중심역의 김상경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체보관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 서리 역의 김희애 씨, 아내를 살해하고 완전 범죄를 계획한 진안 역의 김강우 씨, 그리고 사라진 밤을 연출하신 이창희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죠.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와, 네 분의 등장만으로 진짜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인데, 오늘 사라진 밤, 처음으로 기자님들께 소개하는 자리인데, 김상경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홍보팀이 대본을 잘 써주셨는데, 예.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는 베테랑 형사, 우중식 역할을 맡은 배우 김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애 씨. 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국가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시체 역할이에요. 네, 윤설이라는 배역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강우 씨. 네, 안녕하세요. 사라진 밤에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박진안 역을 맡은 김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사라진 밤의 연출을 맡은 신인 감독 이창이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장인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팽팽한 진짜 연기 접전 예상이 되면서 김희애 씨는 아까 제가 영상을 봐서 그런지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지금 갑자기 눈 뜨실까봐. 네. 자, 과연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라진 밤에 나오실지 캐릭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분들이 이 역할을 맡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독님,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시너지가 느껴지는 배우분들인데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처음 쓰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김상경 선배님께 처음에 시나리오 드릴 때는 과연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형사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묵직한 작품들을 많이 또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영화에서 중식의 캐릭터는 일반적인 형사와는 좀 많이 다른,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역할과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뵙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 드렸는데 흔쾌히 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만났을 때 느낌이 잠깐 나왔지만 제가 썼던 중식 그대로 성격을 갖고 계세요. 평소에는 약간 좀 부드러우시고 유머가 있으시고 밝으시죠. 밝으신데 날카롭고, 실제로도 계속 그러셨고, 굉장히 쓴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많이 준비했는데. 밤새 생각하신 것 같죠? 예. 아니, 봤는데, 처음 봤는데,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좀 하려고. 부드러움 속에 예. 날카로움. 네. 예. 그리고 김희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어요. 사실, 이런 역할도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김희애 선배님의 역할은 좀, 또 뭐랄까, 좀 세련되면서도 도시적이고, 우아한 거, 예. 우리 영화도 그렇지만, 악역 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 수 있지? 이런 좀 시나리오 쓰면서 김희애 선배님이 이런 역할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시나리오 들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 처음 쓸 때부터 저는 진한 역할은 김강우 선배였어요. 네, 정말 운 좋게 캐스팅이 됐죠, 저한테는. 그리고 사람들, 지인들한테 이제 시나리오 보여주면 역시 김강우라는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 다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배우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바로 OX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으면 O, 틀리면 X 쪽을 보이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라진 밤은 캐릭터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한 영화입니다. 유독 사건에 집착하는 형사, 아내를 죽인 남자, 살해당한 후 사라져버린 아내까지 범상치 않은 인물들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솔직히 내 속엔 극중 인물과 닮은 면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김희애 씨 자신있게 X. 그렇지 않다. 자, 지금 감독님과 김상경 씨만 O를 드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찾아내고 추적하고 그런 면이 있으신 겁니까? 그런 면 때문에 오를 든 게 아니고요. 네. 예, 제가 맡은 중식이라는 인물이 형사인데, 제가 형사 역할을 뭐 살인의 추억도 있고 형사 역할을 좀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한 역할이 오히려 저랑 조금 안 맞을 수 있고, 이 중식은 뭐가 맞냐면, 좀 헐렁해요. 형사가 헐렁한 형사인데, 좀 놀고 싶어 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빈틈이 조금 있군요. 그런 느낌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예. 지금도 조금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지금 이제 막 시작인데요. 아, 예. 이제 오프닝인데, 예. 자, 좋습니다. 지금 김강우 씨와 김희애 씨는 굉장히 빠르게 X를 드셨어요. 김희애 씨는 전혀 저런 느낌은 없다. 본인에게. 예. 아직까지 못 찾았다.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배우들의 그 매력이 직업적으로 제일 만족할 수 있는 게 자기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너무 행복했어요. 네. 좋습니다. 진짜 지금도 표정이 행복해 보이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엔 김강우 씨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강우 씨의 소름 돋는 메소드 연기에 솔직히 실제 성격을 의심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예, 모두. 일단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김상경 씨 5를 드셨어요. 실제 성격을 의심을 했다는 거죠? 네. 아니, 김강호 씨 제 대학 후배예요. 근데, 오랫동안 학교 생활을 같이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영화 찍으면서 이제 일은 처음 거의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홍상수 감독 영화 때 하긴 했는데, 네. 많이 만나질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줄곧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성격을 봤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되게 디테일한 성격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네, 성격이시군요. 네, 네. 연기에 있어서. 오. 김희애 씨는 약간 세모를 지금 네, 드렸어요. 세모예요. 왜냐하면은 뭐 굉장히 바른 생활 사나이인 것 같은데 그 극 중에 연기를 할 때는 전혀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배우구나 이번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뭐 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을 할 수밖에, 진짜 연기로는 완벽한데, 네, 그쵸? 아주 전혀 그 김강우의 모습이 배우로서 그 모습이 안 보이고 그 역할로서만 보여서 네, 훌륭했죠. 정말 우리 김강우 씨 딸을 가진 어머님들이 국민 사위로 삼고 싶은 그런 분이신데, 김강우 씨 진짜 지금 다른 동료 배우분들이 의심할 만큼, 실제 이런 모습이 있나라고 의심할 만큼 메소드 연기를 선보여 주셨는데, 역할 소개를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내를 죽였어요. 극장에서. 저 얘기를 좀 아주 뭐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아내를 살해했는데, 그게 제 진짜 모습이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나고. 글쎄요. 계속 그냥 암시를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면 어떡할까? 이런 상황이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촬영했어요. 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연기를 하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경 씨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상경 씨는 역시 형사 연기의 장인이다. 하나, 둘, 셋. 나는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뭐 본인이 드셔도 좋아요. 인정하시면 안 들려.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뭐 이견이 없습니다. 감독님,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다른 형사 역할을 이번에 해주셨다. 예? 네, 형사 연기를 그동안 김상경 씨가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엔 어떻게 다릅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좀 그전에는 되게 뭐랄까요? 좀 우직하다 이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좀 이렇게 나사가 하나 풀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인간적인 거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어떤 면에서는 그 날카로운 것들. 그러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배님 연기 역사상 가장 본인다운 연기를 하신 게 아닐까. 근데 선배님이 나사가 빠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그만큼 또 인간적이죠. 여유가 있고, 그죠? 예, 인간적인 모습, 면모 볼 수 있다. 인정? 네, 끝나고 봐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이제 덧붙이자면 네.
본인이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연기를 본인처럼 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연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기의 갖고 있는 100%를 그대로 연기해봐. 그러면 못해요. 그게 사실 제일 힘들죠. 예. 근데 뭐, 원래 성격도 굉장히 털털하고 정말 그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형사의 그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같은 직업이라도 정말 지금껏 다양한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사라진 밤의 형사 역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전 살인의 추억 끝나고서 형사 시나리오 한 100개 이상 받았는데 그때 한 2년을 안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한 4, 5년 지나서 이제 다음 형사를 했는데 네. 형사하고 인연이 많이 됐어요. 근데 배우들이 선택할 때 저도 이제 옛날에는 형사 했는데 다음에 형사지 말고 범인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쵸? 사건을 따라가게 되고 직업을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형사 했으니까 다음에는 강도 한번 했다가 조폭 한번 했다가 다시 형사 해야지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인물이 제가 했던 형사들하고 너무 달라요. 완전 다른 형사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재밌어요. 좋습니다. 네. 다른 사연을 가진 형사. 자, 다음 질문은요. 예고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김희애 배우는 이 영화로 스릴러 퀸이 될 것 같다. 하나, 둘, 셋! 뭐 이미 외치기 전에, 김상경 씨는 아예 높이, 거의 지금 퀴즈 아카데미인 줄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대기실에서 이미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상경 씨가 한 10분 이상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런지. 저희 영화가 3일 만에 조회수가 1100만. 클립이 1100만이 넘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전적으로 우리 김희애 선배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예고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시체 보관실에서 이 니은자로 앉아있는 저 자세 있잖아요. 정확히 니은자로. 니은자잖아요. 네. 제가 야, 좀 비켜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CG인 줄 알았어요, CG. 저 니은자로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S자보다 더 힘든 니은자. 예. 니은자로 앉으셨는데 저 장면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저거 자체가 굉장한 힌트고요. 그래서 선배님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 영화에 그러니까 저 장면에 우리 영화의 모든 힌트가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네. 한 장면으로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저 정도 표현한다는 거는 힌트를? 퀸이죠. 예. 네. 지금 뒤에 와이어 같은 건 전혀 없는 아유, 거죠? 없어요. 아니, 근데 저거 할 때 힘들더라고요. 어, 왜 이렇게 좀 힘든가 어려워요. 했더니 힘든 포즈였었나 네. 봐요. 몰랐어요. 지금 정확한 각도 90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니은자. 네. 대단합니다. 저는 진짜 그 클립 영상에서 쫙 카메라가 줌인되는데 눈 뜨실 때 그게 눈을 진짜 확 뜨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섭게 뜨셨어요.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완전 무서워요. 지금 되게 무서워요. 저거 보고서 밤에 꿈에 나타날까봐 저는. 그렇죠. 자기 전에 보면 안 됩니다. 그 클립 영상. 네. 자, 좋습니다. 바로 출연을 오케이 했다. 하나, 둘, 셋. 김강우 씨만 엑셀을 드셨어요. 두 배우분들은 오를 드셨는데 왜 바로 출연을 결심 안 하셨나요? 아무래도 역할 때문인가요? 네, 역할 때문도 있었고요. 그 아내를 죽인다는 그 설정이 이게 가슴에 와닿진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예, 김강우 씨 시나리오를 읽고 본인의 실제 아내를 한번 봤습니까? 아니, 사람은 배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이프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상상이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내가 이걸 했을 때 정말 국민 망할 놈이 되겠구나. XX 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좀 완전 비호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좀 걱정이 있었죠. 호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또 궁금해지네요. 시원하게. 네. 자, 그렇다면 언제 오케이를 하셨나요? 고민을 하시다가. 감독님 만나 뵙고
계기가 네. 그다음에 선배님들 하신다는 얘기 듣고 하게 됐죠. 네. 좋습니다. 그 반면에 두 분은 바로 네. 하겠다고. 그 이유가 시나리오인가요? 아니면-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조금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음악을 잘 몰라요, 가수들. 근데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에서 노래 한 두 소절 부르면은 뭐 앞에 있는 그 가수분들이 심사위원분들이? 됐습니다 하잖아요. 네. 저희는 또 배우는 또 배우를 알아보는 게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조금 보면 느낌이 금방 와요. 몇 장을 딱 읽다 네네. 보면 한 15장이면 내면은 어떤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건 재밌다, 재미없다. 근데 계속 어떤 힘을 주더라고요. 재미를 주고, 근데 끝에 가서 또 다시 앞을 막 찾아보게 만드는, 예. 그런, 궁금증을 예, 굉장히 추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재밌었어요. 보통 15장 정도 읽으시는데 이번 사라진 밤은 몇 장 이거 읽으셨어요? 쭉 읽어 나갔고, 오히려 내가 놓친 단서들 때문에 앞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랬어요. 다시 네. 곱씹어서 읽게 되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시나리오의 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저는 김혜 선배님이 안 하면, 제가 먼저 한다고 했지만, 김혜 선배님이 안 하시면 안 한다고 좀 전해달라고 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 그럼 네. 만약에 김희애 선배님이 하시는 게 최고였어요. 그럼 만약에 김희애 씨가 안 하신다고 했으면 오늘 김상경 씨도 못 보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진짜. 대단합니다. 예. 두 분의 연결고리.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제 분량이 적어요. 너무 조금 나와서 제가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저는 정말 분량에 상관없이 너무 이거를 멈출 수가 없이 궁금해갖고 끝까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예, 흔쾌히. 아, 시나리오가 얼마나 재밌었길래. 조금 예. 나오신다는 건 네. 조금 거짓말이고요. 이 영화를 다 지배하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좋습니다. 저희가 네. 3월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가 사라졌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진 국과수 사체보관실 세트. 솔직히 무섭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네 분 모두 오를 드셨어요. 사실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촬영한 분이 김희애 씨일 텐데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세트 딱 들어가실 때. 너무 똑같이 지어서 깜짝 놀랐고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대로 시체 보관소에 들어가야 돼 갖고 이제 흥미로웠어요. 저는 솔직히 가본 적이 없지만 네. 이 딱 문을 여는 순간 그 엄습해오는 느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네. 너무 깊이 생각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다시 그 생각을 깨우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네. 김강호 씨는 어떠셨나요? 세트 보시고. 저는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서. 그리고 이거 다 찍고 나서 안 부시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너무 보관을 아까워서. 하잖아. 예, 예. 근데 이 시체 보관소가 주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아무리 세트라고 해도 딱 들어갔을 때 그 차갑고 뭔가 음습한 느낌이 있어서, 냉기, 뭐. 네, 혼자서는 좀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감독님도 오를 드셨다는 게. 네. 그 세트를 같이 구상하고 여러 번 보셨을 텐데도 무서우셨나요? 특히 처음에는 좀 저 세트가 보시다시피 사체 보관함이 열면은 열리는 건데요. 예.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깊게 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더 그 안이 어두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처음엔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낮잠도 자고 그럽니다. 20회차쯤 되니까. 20회차쯤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조명팀이 자고 있어요. 다른 문을 열면 음향팀이고 음방팀 자고 있고 예, 예.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을 준수하는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촬영 준수 현장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내용도 내용이고 현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훈훈했을 것 같아요. 이 배우분들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제작 현장의 영상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제작 영상 만나보시죠. 배우분들끼리는 또 서로 돈독하지만
뭔가 이 제작기 영상을 보니까 더욱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난 에너지 함께 느끼셨고요. 자, 이제 저희 지금까지 영상과 이 네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라진 밤은 이 국가수에서 사라진 시체를 둘러싸고 사건의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결말로 관객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라진 밤에 등장하는 그 중요한 단서들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주시죠. 자, 첫 번째 단서. 이게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TH16. 김강우 씨, 극 중에서 대학 교수 역할이시죠? 네. 지금 이 무대 위에도 TH16이라고 쓰인 액체가 있는데 전 이게 액체인지 오늘 알았거든요.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독극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방울 정도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을 가진 엄청난, 네, 조심하세요. 네. 그런 거고, 제가 완벽한,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서 박진환이 사용한 도구인데요. 글쎄요, 이게 점점, 이 증거가 남지 않아요. 살해 증거가. 그게 특징이죠. 액체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음료 같은데 살짝 탁 타면 지금 벌써 이 손의 스냅의 느낌이 정말 지금 완벽하게, 예. 한 방울이면. 예, 한 끝나요. 방울. 네. 재현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지금 옆을 보시면 아내 역할의 김희애 씨. 이 서로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워낙에 두 분 다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는 분들이라 이런 역할을 김희애 씨한테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몰입하시기에. 김강우 씨. 저요? 예. 그럼요. 저야 뭐. 좀 떨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떨어뜨리고 떨리고. 실수를 네. 좀 그리고 했죠. 예. 어차피 가짜라는 거 알지만 이렇게 드실 때 이상하게 막 긴장도 되고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김희애 씨를 잘 못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부부신데. 아이 컨택 한번.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너무 무섭죠? 네, 너무 무서워요. 해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저를 무서워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단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와인입니다. 김희애 씨가 지금 와인잔을 들고 계신데요. 지금 무대 위에도 와인이 담긴 와인잔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김희애 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와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저를 오래도록 잠재우려고 앞에 단서와 약간 연결이 되는 아침부터도 막 먹이려고 하고 와인을. 먹고 자라 그러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뒤에 이제 있는 스틸에서 이미 우리 기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김희애 씨는 모든 게 잘 어울리지만 특히 와인과 참 잘 어울리세요. 지금 와인잔을 들고 있는 저 모습 정말 우아해 보이는데요. 이 와인잔을 김희애 씨에게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든 거와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잔이다. 내 술이다. 라는 느낌으로 김희애 씨 한 잔 음미해 주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살짝 향을 맡아주시겠어요? 오늘 중에 카메라가 제일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이게 어떤 단서가 될지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단서 만나보시죠. 초대장입니다. 바로 오페라 공연 초대장. 지금 무대 위에도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는 오페라. 감독님,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티켓. 일단 저 티켓은 둘밖에 모르는 비밀의 티켓인데요. 저게 죽은 줄 알았던 서리의 티켓이 등장하면서 마치 이 윤서리가 만든 윤서리 월드 초대를 하는 공포의 세계로 진화하는 입장에서 그런 티켓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오페라가 아니네요. 공포의 티켓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 단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문자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비밀을 묻은 곳에서 기다릴게. 2007년 7월 20일. 김상경 씨, 이게 네. 무슨 의미죠? 문자를 받게 돼요. 저런 문자를 받게 되는데, 지금 나왔던, 이제, 저희 영화가, 네. 뭐, 시나리오에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다는 게 뭐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단 하룻밤에, 국과수라는 국립과학수사 그 연구소에서 그 아주 한정적인 공간에서 하룻밤에 벌어지는 일인데, 네. 그 사건을 찾아가는 단서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의 저 단서가 나올 때 거의 이제 끝에 클라이막스로 가는 부분에 있는 단서예요. 이 문자 메시지가요? 네. 그래서 저 문자가 윤설이가 이제 진안에게 보낸, 예, 문자. 네, 저 되겠습니다. 이 단서를 하나하나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지금 이 영화와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 예. 문자가 두 분만 서로 아는 비밀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윤설이가 모든 걸 꾸며 놓은 것 같은 굉장히 치밀한? 그런 걸 주게 되죠. 자, 좋습니다. 아까 오페라 티켓도 그렇고 이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 아마 영화를 보면서 단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 기자님들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민영 에디터입니다. 네. 저는 김희애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작품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행복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스릴러 장르의 매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역할로서보다도 작품 전체를 보고 같이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은지 어떤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얼른 달려와서 시작하게 됐고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수 못 있어요. 봐요. 예. 무서운데 이 작품은 시나리오 읽을 때 무섭다는 게 보다도 계속 호기심을 궁금해지게 돼서 한 장도 저는 이렇게 시도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계속 읽게 되고 무서운 것보다도 다른 호기심이라든가 뭔가 궁금하게 자꾸 저를 만들어서 끝까지 읽게 됐고, 그렇다면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저로 하여금 더 좀 긴장감을 느끼고 더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정도입니다. 예. 그게 아마 또 스릴러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긴장감을 느끼면서 계속 궁금해지는. 그럼 이번 이 역할을, 서리 역할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뭘까요? 글쎄요, 아까 김상경 씨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그동안 맡아왔던 그런 역할들이 너무 막 90%, 100% 제가 빠지는 씬이 없이 쭉 했다가 거기에 비하면 적은 분량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섞여졌으면 하는, 이어질 튀지 수 않는 있게끔.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근데 아직 저도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 예고랑 모두 보게 돼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역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배우임이 분명합니다. 대답에서 충분히 느껴졌는데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지금 김희애 씨에 대한, 왼쪽에.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저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김강우 씨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아내를 죽이는 역할이라서 캐릭터 몰입에 좀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안 역에 좀 어떻게 다가가려고 하셨고,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가 독특한 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진아는 자기가 완벽하게 범죄를 꾸몄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작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관객들이 진안의 감정으로 따라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제가 당황을 하던가 아니면은 또 놀라던가 또 여기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무너진 이런 부분들을 근데 사실은 그 하룻밤 사이에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씩 그 하룻밤 사이이긴 하지만 그 시간대별로 조금씩 피폐해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없었고요. 그냥 어떤 촬영보다 조금 외로웠던 느낌이었고 일부러 좀 말도 좀 많이 안 했었고 그리고 그 세트 안에서 한 2주 정도 찍었나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찍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심적으로. 그래서 그냥 방법은 없었어요.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또 힘들었던 상황들이 영화에 고스란히 또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경영 이다원 기자고요. 네. 일단 감독님 신인 감독이신데 어쨌든 굉장히 연기파 배우들하고 함께 합을 맞추셨는데 아까 김희애 씨, 김강호 씨에 대해서는 또 어떤 성격과 같이 합을 맞춰봤는지 어떤 소감은 잘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관전 포인트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희애 씨는 이번에 김강호 씨와 부부합 어쨌든 스릴 강한 부부합을 맞췄는데 그 소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 김희애 씨와 김강호 씨와 함께한 호흡 어떠셨는지? 예,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적인 시간이었습니다만 기자님께서 궁금하시는 걸 어떤 제가 연출적인 디렉션을 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영화에서는 김상경 선배님 역할과 김희애 선배님 역할이 이 두 분은 굉장히 이 영화 안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내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줬으면 했어요. 반대로 김강호 선배님은 집에서도 국가수에서도 항상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고 그런 감정들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두 분께서 저는 그렇게 친해지기도 원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선후배 사이시니까 친하실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좀 따로따로 미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리고 관전 포인트라면은 처음에는 진안의 입장을 많이 따라가실 겁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느끼는 긴장감, 공포심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데 이게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악역마저도 좀 이해가 가고 또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영화가 이제 스포가 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되게 편안하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영화는 공포 영화는 아니고 좀 쫄깃한 스릴러 영화이기 때문에 무서운 장면들은 그렇게 제가 힘을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편안하게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의 흐름과 단서들을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 자, 김희애 씨 감독님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강호 씨는 진짜 학교 후배이자 또 영화계 후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부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후배래도 이제 다들 그러니까 어렵죠. 재밌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보시기 힘들 정도로 좀 나이 차도 있죠. 제가 좀 돈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 돈이 이제 많아요. 돈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저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죄 지은 게 많아서. 저를 좀 피하더라고요. 슬슬 촬영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가진 게 많으니까요. 지금 의상도 좀 가졌죠. 굉장히 의상도 약간 골드바 느낌이. 그렇죠. 여기 다이아도 박히고 구두가. 지금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김희애 씨가 말씀을 해주셨고 네. 김강호 씨는 어떻습니까? 또 선배님이신데 부부 호흡. 처음에는 제가 예전부터 워낙 존경하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부부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거기서 또 사건을 일으키고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냥 현실에서 제가 느끼는 선배님에게 느끼는 그런 것을 조금 계속 걷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고 하면서는 근데 워낙 캐릭터 자체가 저에게는 넘사벽인 그냥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벽 같아요. 나를 막 조여오고 항상 내 위에 있고 그냥 부처님 손바닥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서리 캐릭터를 보는 눈빛은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더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역할 자체, 예, 상황 때문에 좋습니다. 대답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혹시 질문이 마지막 예, 박 기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여기 사라진 밤이 더바디 리메이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리메이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리메이크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예.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가 저는 영화 안에 이런 대사가 죽음은 늘 마지막이 아니다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사에서 뭔가 확 꽂히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 죽고 난 이후에 이뤄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리메이크라면은 이 원작을 갖고 와서 수정을 하는 쪽으로 각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소재만 갖고 와서 다시 새롭게 다 세팅을 하고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캐릭터한테 새로운 성격, 새로운 목적들을 심어줘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전혀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하고 결론적으로는 더 재미있지 못할 거라면 만들지 않았겠죠. 자신하고 자부합니다. 자신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중앙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영화 프로그램 커밍순의 작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저 니은자로 앉으신 저 자세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공들여 찍은 장면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배우 각자가 생각하시는 가장 공들여 찍은 명장면이 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이 다 어려운 선배님들인데 어떤 연기 요청을 하거나 연출을 부탁드릴 때 어렵진 않았는지 뭐 고충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좀 대답을 들어볼까요? 이 연기 디렉션이나 요청을 할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신인 감독들은 굉장히 영화 학도에 가까운 일반인이고 연예인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켜봤던 네. 팬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대등하게 이렇게 디렉션을 드리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선배님들께서 세 분 다 오히려 신인 감독이니까 더 경청해 주시고 가끔 실수할 때도 더 이거를 나무라기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세 분 다 각기 다른 스타일을 갖고 계시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사실상 초반 한 2회차 빼고는 그 뒤부터는 굉장히 지금까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동네 형 같고 동네 술도 자주 먹고요. 누구랑 자주 드십니까? 김상경 씨? 예. 예, 김상경 씨가 지금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 계시는데 아니 이게 보통 디렉션을 주실 때 연기를 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감독님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디렉션을 주실 때. 일단 저는 채널A 질문에는 제가 다 공들여 찍어서 뭘 못 고르겠어요. 네, 모든 씬을 공들여 찍었다. 그래서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 질문하신 거랑 이렇게 답변을 드리자면 이창희 감독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처럼 경험 있는 배우들이 감독님들하고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제 봤잖아요. 이렇게 시나리오 받으면은 이제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작품 안 했으니까. 그렇죠. 아직 필목을. 네. 네. 얘기를 나눠보면은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신인 감독들하고 꽤 많이 해본 편인데,
아주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디렉션을 줄 때도 굉장히 유연해요. 집에서 연습한 것처럼. 여러 번 연습한 네. 것처럼. 준비가 오늘도 답변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집에서 연습하고, 지금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왔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좀 이 점 좀 기사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이어트 약 부작용 때문에 눈이 약간 지금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김상경 씨? 예, 예. 다크서클도 나오고, 네네. 지금 보니까 정말 준비하는 감독인 거. 제작 보고회를 위해서 다이어트 약을 먹다가 부작용 때문에. 감량까지 네네네. 했다라고, 예. 좋은 감독입니다. 예, 끝입니다. 끝입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저는 지금 감독입니다. 김상경 씨한테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진짜 그 인터뷰 지금 즉흥적인 질문인데, 네. 비유도 굉장히 적절하시고, 대답을 어쩌면 이렇게 유연하게 하십니까? 입만 살아서? 얼굴도 살았는데, 예. 자, 우리 김희애 씨. 네. 가장 공들여 찍은 씬. 저는 정말 다 아껴가면서 찍었어요. 예. 너무 다 중요한 모든 씬. 예, 모티브가 되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다 아껴서 찍었다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니은자? 니은자. 니은자는 이때 집에 가서 허리 많이 아프셨을 텐데요. 아니 근데 제가 항시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꼿꼿하세요, 저는 되게. 이렇게 버릴 때 저도 배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항시 힘을 주고 있어요. 앉아 있을 때. 근데 저 씨는 왜 이렇게 힘들었나 몰라요. 유난히 힘들었어요, 저기. 아니, 진짜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딱 기억자 90도기 때문에. 글쎄요. 아무튼 저는 매신 아껴가면서 예, 재밌게 찍었습니다. 모든 씬을. 자, 지금 두 분 모두 다 매 씬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김강호 씨의 대답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저도 뭐 매시 한 씬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상경이 형님하고 찍고 이런 씬들이 체력적으로 좀 힘들죠.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저는 김혜 선배님하고 그 부부 사이의 그 미묘한 그 장면들을 찍을 때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애를 써서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감정들이 잘 나와야 제가 그 박진환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그 선배님하고 찍을 때는 진짜 엄청난 집중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고도의 심리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감정의 변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보니까 이 감정 소모가 워낙 많은 작품이라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오케이를 하고 나서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나요? 김상경 씨. 네. 현장의 김상경 씨. 김상경 씨죠.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뭐 늘 영화 찍을 때마다 들어서요. 조금 이제 그렇죠 뭐. 오늘도 지금 톡톡히 네. 역할을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일할 때 그 기자분들하고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3주 후에 또 다시 이제 조정 기간을 갖고 만날 텐데. 조정 기간이요. 예. 그 만나시면 또 우리 라운드 인터뷰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를 만나는 사람도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화 촬영 같은 경우는 적어도 3, 4개월 이상을 같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하죠. 그 한정된 공간에서 일할 때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농담을 많이 건네고 예, 그럽니다. 기자분들이 좋아하시던가요? 기자분들이 설득을 많이 당하시죠. 자,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영화는 열심히 치열하게 잘 찍었고요. 그리고 잘 캐릭터들을 잘 따라가다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장르적 쾌감을 얻으실 수 있고 또 극장문을 나서실 때 어떤 감정 하나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호 씨. 네, 올해 2018년 첫 번째 쫄깃한 추적 스릴러입니다.
저희 사라진 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스릴러에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좀 잘 봐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경 씨. 그동안 영화를 찍으면서 대부분 감독님들이 영화를 좀 넘치게 찍어서 편집실에서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편적으로 뭐 적게는 30분, 많게는 막 1시간도 덜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이창희 감독님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이어트 약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저희가 거의 10분 뭐 잘랐나요? 거의? 10분도 안 잘랐어요. 10분도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계산을 하면서 잘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영화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그냥 찍었는데 전체 나온 시간에서 10분도 안 잘랐어요.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찍었다는 건데 스릴러에서는 정말 치밀함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3월 8일 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작자인 줄 알았어요. 김상경 씨. 저는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 준비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예, 그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한계 갖고 계시는 멋진 배우 김상경 씨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를 살해한 후 완전 범죄를 계획한 남편 역할을 맡아서 악역 같지만 연민이 느껴지는 인물 김강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멋진 연기 펼쳐주시는 배우분이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강우 씨는 이미 눈빛에서 스릴러를 담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눈빛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체 보관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 윤설이 역으로 치명적인 매력을 선보여 주실 겁니다. 김희애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매력적인 김희애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굉장한 존재감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김희애 씨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우시죠. 김희애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김상경 씨와 김강우 씨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사라진 밤의 세 분의 주역분들입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김상경 씨가 멋지게 리드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약간 보디가드 같기도 하고 계시면 너무 멋지신데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독님 한번 모셔볼까요? 이창희 감독님, 오늘 정말 멋진 모습으로 제작부가 자, 지금 빼고 있는 중이라고 계속 김상경 씨 오늘 더더욱 슬림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상경 씨가 몸을 좀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네. 그리고 김강우 씨가 몸을 좀 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정면 봐주시고요. 한번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외치고 계시는데요. 2018년 첫 번째 추적 스릴러 사라진 밤 파이팅! 네, 이것으로 사라진 밤의 제작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상경 씨, 김희애 씨, 김강우 씨, 그리고 이창희 감독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사라진 밤 제작 부분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네 분의 환상 호흡을 함께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